병력 150명 태우고 상륙 가능 고속 상륙정 국내 기술로 건조. 방산업체이자 조선업체인 한진중공업이 고속 상륙정을 5에서 8호종을 건조한다. 고속 상륙정은 고압의 공기를 수면으로 내뿜어 달리는 공기 부양 방식의 함정으로 대형 수송함에 탑재되어 있다가 시속 74km의 속도로 상륙군과 전차 등의 장비를 수송할 수 있다.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대형 수송함 후속함 전력화에 맞춰 고속 상륙정 전력화가 이루어진다면 해군의 상륙장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 상륙정 방위사업청은 9일 한진중공업과 3,160억 원 규모의 고속 상륙정 후속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진중공업 3분기 매출액 1조 9천억 원의 18.61%에 해당하는 것이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약 5년이다. 방사청은 앞서 2017년 12월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 사용될 고속 상륙정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1989년 LSFI를 건조하고 이어 좀 더 커진 LSF2 두 척을 건조하며 기술을 축적했다. 고속 상륙정 5에서 8호종은 현재 한진중공업이 건조 중인 3, 4호종과 함께 대형 수송함 등에 탑재돼 해병대의 4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이다. 고속 상륙정 5에서 8호종은 3, 4호종을 건조하며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탑재 능력과 운용자 편의성 및 정비 능력을 향상해 높은 가동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고속 상륙정이 상륙함으로 들어가고 있다. 고속 상륙정은 무게 90톤, 길이 27.9m, 너비 14.6m로 최대 속력 40노트로 항해가 가능하며 5명의 승조원이 운영한다. 공기 부양 방식으로 운항해 저수심과 벌에 영향 없이 최단 시간 내 인원과 물자의 이송이 가능한 상륙정이다. 특히 해병대 상륙군 150명이나 전차 1대와 병력 24명을 해안에 상륙시킬 수 있다. 유혹은 방사청 전투함 사업 부장은 고속 상륙정 후속함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 수송함 등에 탑재해 저수심 해역 경비 작전이나 상륙 전략으로 운용할 것이라면서 해상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탐색과 구조 전략으로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F-35 이달 중 실전 배치 글로벌 호크는 공개 안 해. 공군 F-35의 전력화 행사 이달 중 공군 참모총장 주관 실시 예정. F-35의 지난 10월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서 일반에 이미 공개. 공군 글로벌 호크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정찰 자산 공개 안 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된 F-35A가 선보이고 있다.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의 스텔스 전투기를 이달 중 실전에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달 중 도입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 공군 관계자는 10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F-35의 전력화 행사는 알려진 대로 이달 중에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홍보 계획을 포함해서 세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전력화 행사는 적응 훈련을 마치고 신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때 열린다. F-35A는 지난 10월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일반에 이미 공개됐다. F-35A는 공중, 지상, 해상의 적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천후 전투기다. F-35A는 스텔스 전투기다. 정리거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F-35A는 길이 15.7m, 높이 4.38m, 너비 10.7m의 최대 마하 1월 8일 속도로 날 수 있다.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직격탄, 소구경 정밀유도 폭탄 등 최대 8.1톤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대 항속거리는 2170km이고 전투행동 반경은 1000km가 넘는다. 1대당 가격은 약 1190억 원으로 알려졌다. F-35A는 연내 13대 도입된다. 공군은 내년 추가로 13대, 2021년 14대를 도입해 모두 40대를 확보하고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7조 4천억 원으로 알려졌다. 미군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다만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글로벌 호크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정찰 자산이라며 따로 공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중 미국으로부터 도입될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다. 1대당 가격은 2천억 원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호크는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한다. 공군은 이번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글로벌 호크 2에서 4호기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 제조업 얼마나 강한가? 기초과학 원전 가성비왕의 침투력. 스텔스 전투기 젠-20 중대형 여객기 C919 실험용 우주정거장 첸02호 그리고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 최엔. 중국이 기초과학에 대한 방대한 투자를 통해 최근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분야다.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밀어붙이는 항공 우주, 소재, 로봇공학, 정보통신 등 첨단 과학 분야에서의 성과는 점진적으로 첨단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간단히 성과만 일별해보자. 튜엔궁 2호는 중국의 우주정거장 구축의 전 단계다. 화물 우주선 튜엔저우 1호가 튜엔궁 2호의 우주정거장 실험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부품을 보급했다. 중국은 2022년을 전후해 20톤급 우주정거장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만의 단독 우주정거장이다. 달 뒷면 탐사도 끝냈다. 화성 탐사선도 구상하고 있다. 탐사선은 2011년에도 보냈지만 이번에는 궤도에 진입해 착륙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 위성항법 시스템인 데이터위 서비스 범위는 이제 전세계급으로 확장됐다. 2016년부터 가동한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 튜엔을 보자. 지름 500m의 접시형 전파 망원경인 튜엔은 축구장 30개를 합한 25만 제곱미터 면적에 총 46만 개의 반사 디스크가 덮였다. 300m 규모의 미국 R15 천문대 망원경보다 배 가까이 크고 수신 감도도 2.25배 높다. 머나먼 은하에서 발산되는 전파 탐사에 비교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이런 우주항공 분야의 과학적 성과가 산업계로 이전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2015년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100권을 잡겠다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천명했다. 10년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 30년 후엔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기술 해킹과 베끼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는 자신감 없이 저런 야심을 드러낼 리가 있겠나. 중국 제조 2025는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미국의 눈치를 보며 물밑으로 숨었지만 정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정책 효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공업신식부 자료를 보자. 2019년 상반기 기준 중국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 증가분은 전년 동기 대비 6.4%였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 이 중 하이테크 분야의 비중은 9%였다.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급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는 두 가지다. 정부의 대대적 투자다.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국유 투자회사인 국가개발투자회사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500억 위안짜리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200억 위안 규모의 선진 제조업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 당시 펀드 조성에는 SDIC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공상은행 등이 참여했다. 불과 3년 만에 그야말로 묻고 더블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목표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기술을 서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 제조업의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펀드는 반도체를 비롯해 산업용 로봇과 신에너지 차량, 철도 운송 장비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첨단 산업 확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투자를 통해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약진이다. 지난 8월 시장조사 기업 닐슨 조사 결과다. 중국 소비자 중 68%가 자국산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과거 불량품, 모조품의 대명사였던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변신을 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스마트폰에서 시작돼 대형 TV, 승용차, 드론, 3D 프린터, VR 장비 등 하이테크 제품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성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제는 신에너지, 자율주행 등 최첨단 영역에서도 중국 메이커들이 활동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선 차이나카가 판매량 10위권에 대거 진입하는 등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해외 합자 기업들이 주름 잡았던 20만 위안 이상 중대형 세단 시장에도 중국제가 진출하고 있다. 베이징 현대나 프랑스, 일본 합자 자동차 메이커들이 장악했던 품질과 디자인의 격차를 좁히며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리자동차는 볼보를 인수하면서 기술과 브랜드 운영 노하우 등을 흡수했다. 차량 안전 부문도 크게 향상됐다고 한다. 지리의 세단 브랜드인 보르이는 지난해 12월 군부 대용 차량 입찰에서 7개 경쟁사를 제치고 선발됐다. 군 차량은 민간 차량보다 요구 기준이 높다. 특히 차량 외부 강판의 견고성 테스트에서 지리는 기준 중량의 4배 이상의 무게를 버텼다고 한다. 공개 테스트에서 1.76톤의 지리 차량은 8톤 중량의 컨테이너에 무게가 내리눌러도 차량 구조가 훼손되지 않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컨테이너가 눌렀는데도 정상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혔다고 한다. 국제 기준은 차량의 1.5배 중량을 견뎌야 하고 미국 허가 당국에선 3배까지 요구하고 있다. 샤오미의 생활 밀착형 중소형 가전제품은 이미 한국 시장을 침투하기 시작했다. 샤오미의 직판 조직도 상륙했고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직구 채널을 개설하고 있다. 가성비 높은 중국 제품의 대명사가 됐다. 그렇게 한국 소비자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가성비로 무장한 승용차는 어떤가? 지리차를 보자. 볼보를 인수해 일부 모델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볼보 인수 후 디자인과 R&D 역량도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지리는 중국의 완비된 공급망을 통해 가성비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볼보의 기술력을 체계적으로 흡수하고 자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운 다음엔 한국 시장을 정조준할 것이다. 상용차 시장에선 이미 입지를 시작했다. 지리 상용차가 보유한 전기 트럭을 국내 시장에 풀기 위해 기술과 판매 협약이 최근 이루어졌다. 내년 말쯤에는 지리 트럭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시장으로만 보던 중국이 불과 20여 년 만에 제조업 강국으로 돌변했다. 우리 시장이 위험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